한편 새누리 여당의 내부의 분란은 합의가 다 됐다. 공천 분란이겠죠. 근데 그것도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권이 이 공천특별기구를 띄우기로 했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6일날 저녁에 최고위원들하고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들 다 만난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날 죽이고 전략 공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답니다. 그 내용은 전략 공천을 둘러싸고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 특단의 결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컷오프나 전략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물갈이가 될 거 아니냐. 참고로 김태호 최고위원은 내년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큰 소리를 칠 자격이 좀 있죠. 명분상.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날 죽이고 전략 공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게 뭔가 하면 이 결선 투표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걸 김무성 대표가 양보하고, 친박은 이제 황진화 사무총장이 이 공천특별기구의 위원장이 되는 걸 또 양보한 겁니다. 원래 친박은 이주영 의원을 밀라 했죠. 근데 오늘 황진화 이 사무총장은 공천특별기구 위원장이 되자 말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험한 지역에 출마를 갖다가 청와대 수석, 비서관, 그 다음에 장관인 사람들, 대통령 측근 이런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험지 출마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그냥 PK 오고 TK 가고 강남에 가고 이러면 되는 거냐. 자, 말은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말은 맞다고 봐요. 총리할 분 했던 안대희 의원이 부산 해운대, 부산에서 아마 그리 좋은 지역구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 천년이 흘러도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당선이 될 거예요. 또 행자부 장관을 하고 출마한다고 사표를 낸다고 한 분이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어정쩡하게 한 달도 넘도록 장관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뭐 때문에 그래 일찍 기자회견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또 대구에 나간다. 그 정무수석을 했던 또 조윤선 전 의원은 서울 강남에 출마한다. 죄다 거기 나가면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황진화 이 사무총장이, 특별기구 위원장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 했죠. 황진화 사무총장은 김무성 계라고 지금 또 이렇게 편판을 받고 있죠. 요즘 많이 이 계보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호, 김무성 이렇게 싸움이 6일날 저녁에 최고위원회를 식당에서 했는데 벌어지니까 김월동 의원은 또 김무성 대표 편을 확실히 들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결국은 이 지금 새누리당의 과거의 친박 진위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대통령 말대로 진박이 누군가가 가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그러면 공천을 둘러싼 쟁점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걸 갖고 구체화시키다가 어떻게 싸움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결선 투표제를 친박이 이야기한 것은, 자, 결선 투표제를 그러니까 1등, 2등이 1차 투표를 해서 1, 2등이 다시 50%를 넘은 사람이 없으면 1, 2등이 다시 게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구, 부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역 교체론이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역이 1등은 해요. 그런데 20%나 10% 후반, 30% 초반 이 정도고, 나머지 후보자가 좀 괜찮은 지역구에는 나오겠다는 사람이 한 7, 8명 됩니다. 그래서 10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현역 한 명이 결국은 1, 2등 안에 들어가 1등 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자 중에서 2등이 남은 사람들 다 빠지면 남은 사람들, 탈락한 사람 표를 모아서 해보게 되면 이 결선투표제가 결국은 기존에 물갈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결선투표에서 유리한 사람은 안대희, 정종섭, 조윤선 이런 사람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고 고위직을 거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친박은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이것도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친박은 모든 지역구에 결선투표를 하자는 거고, 김무성 대표나 지금 비주류 측은 1, 2위가 10에서 20%로 이렇게 붙어 있는 데만 결선투표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천특별기구 안에 위원장은 황진하지만은 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뭐 당으로 복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위원장은 넘겨주되 친박은 위원들은 우리가 많이 장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현재는 5대5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공천특별기구에서 지역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르게 하자. 즉 7대3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8대2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합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란의 중요한 배경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지금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는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한 곳, 내지는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우선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를 출마하라고 집어서 내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이 의견이 또 엇갈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나 이런 쪽에서는 호남 지역 등이 해당이 된다. 뭐 호남 지역에 무슨 지역구에 선거 해봤자 말자죠.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약한 곳이 우선 추천 대상이다. 그래서 영남이나 강남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골라서 내리 찍으려면 호남에나 해라 하고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친박들은 영남이나 강남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뭐 무조건 당선되는 데라 해가지고 지역 관리도 하지 않고 솔직히 자질이 좀 떨어져서 야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의 이 부분을 합의해 가려면 이 집도 산 넘은 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여권도 지금 안타까운 게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달라고 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솔직히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좋아서 찍습니까? 새정령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종북 좌파 보기 싫어서 할 수 없이 찍어주는데요.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표를 달라 할 때 좀 국민들 앞에 우리도 철저하게 정치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사회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이 지탄받고 있는 부분은 다 고치겠다, 그리고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내놓고 겸손하게 표를 달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야당이 뭐 73석이니 뭐 100석이니 이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선거는 하나마나 나눈 당상이라고 보고 서로 간에 두 격파가 우리 쪽 사람 더 많이 넣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삽바 싸움에서, 룰 싸움에서 우리 쪽이 더 많이 가도록 하면 결국은 대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했나요? 비서관 월급 상납 강요 논란에 휩싸였던 박대동 의원, 새누리당입니다. 또 다른 전직 비서관이 재직 시절 960만 원을 당 운영비로 상납을 했고 그 대가로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의 백모 전 비서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기간 8개월 동안 매일 120만 원씩을 자진해서 당 운영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모르는 사실이라 밝혔다. 이와 관련 백 전 비서관은 지난해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기호 1-가번을 부여받아서 기초의원 선거 출마 당시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선된 사실 때문에 정치적 거래가 있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자, 참 박 의원은 모르는 사실이다라는 말이 모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박 의원은 뭐 공천 심사 추천위에 100% 권한을 위임했다. 정치 좀 아는 사람이면 지자체 의원 이런 단체장 공천에서 100% 위임하는 의원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 겁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960만 원을 당 운영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박 의원의 지역 사무실 살림살이를 도왔던 백 전 비서관과 사무국장이 관행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모 씨에 이어서 백 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쯤 되면요, 정의화 국회의장하고 김무성 대표께서 황진화 사무총장한테 새누리당만이라도 이 보좌관, 비서관, 비서의 월급을 틀어서 전용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있는 대로 다 밝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전부 공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징계를 하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표 깨끗하다고 항상 자처하는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뭐 하늘 아래 뭐 한뜰 하나뿐이 무슨 꽃이라고 하는 그 저기 새정년 의원들 너네들도 집안 조사 좀 해봐라. 우리가 그래야 깨끗해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건데요. 지금 어느 누구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 싸움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집구석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정치는 누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상대가 나보다 좀 더 바보 같으면 내가 바보라도 이기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참 기가 찹니다.